자, 전반전 토트넘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스코어는 1대0이지만 그 거의 반코트 게임, 네. 연습 게임 그런 느낌의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0인데도 좀 아쉬울 정도로 오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전반전 10분에 양팀 점유율 차이가 92대 8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압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전 통틀어서도 점유율 차이가 77대 23이니까 네. 사실상 토트넘이 완전히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골은 11분에 그 로메로 선수의 속죄포라고 우리 그렇죠, 가 설명했던 부상이래 퇴장에서 복귀한 오늘 경기에서 11분 만에 코너킥에서 헤더골을 넣어서 이제 리드를 잡긴 했지만 상당히 좀 경기 내용에 비하면 너무도 아쉬운 한 골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이제 원톱으로 나와서 양쪽에 존슨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를 달고 지금 경기를 했는데 사실 기회를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 수비에게 좀 둘러싸인 장면이 많았고 혹은 그 좀 미끼 역할을 하는 네, 그쵸, 역할들을 많이 해줬기 네. 때문에 슈팅이 뭐 한두 차례 정도밖에 오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아쉬워 네. 하고는 있지만 또 제가 전반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그 찾아온 몇 차례 안 되는 기회를 살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기대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전반전에만 볼 터치가 21번이에요. 손흥민 선수 치고는 굉장히 지금 많은 손흥민이 톱에 온 뒤로는 그 뭐 전반전에 뭐 10번 정도밖에 못한 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터치하면서 수비진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에서 지금 오늘 주마하고 그 아게르트 선수가 센터백 조합을 나는데 번갈아서 계속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늘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어깨를 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본인이 우격다짐으로 뭔가 이렇게 좀 싸움을 하기보다는 계속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반전에 나름의 소개 성과를 거뒀다 생각이 되고요. 자, 후반전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웨스트햄이 너무 내려앉았는데 맞아요. 후반에도 이렇게 하진 않지 않을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오늘 또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전반전이었고 후반전 득점 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자, 토트넘, 네. 이게 참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이 좀 미천이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같은 패턴의 승점 유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제골 넣고 역전을 매경기 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전패를 하지 않았던 맨시티전도 있지만 진짜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계속 역전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매경기 선제골을 넣는 것도 진짜 엄청난 능력이고 이 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인데 문제는 그 선제골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11분에 로메로가 넣은 골을 후반전에만 두 골을 얻어맞으면서 역전패를 또다시 당했고 이게 그러니까 전반전에 굉장히 경기 내용 좋았던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극찬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결국 이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토트넘이 저렇게 앞쪽에서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전진성을 갖고 경기하는 것을 알고 전반전은 조금 움츠러들었다가 후반전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패턴 그러면서 수비를 두 줄 수비를 세우면서 이게 지금 토트넘을 잡는 아주 뭐 국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후반 들어서는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라고 보였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여전히 후반전도 압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이 리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공식 기록 비교를 한번 볼게요. 이날 슈팅 숫자가 23대 11이었습니다. 유슈팅 7대 5, 점유율이 무려 76대 24였습니다. 이 정도 점유율이면 사실상 완전히 가둬놓고 팼다고 해야 되는데 후반전에 그렇다고 해서 가둬놓긴 했지만 이게 토트넘이 가둬놨다기보다는 웨스트햄이 자기들을 가둬놓고 축구를 한 느낌이에요. 이게 다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 갇혀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버틴 이런 축구가 아니라 웨스트햄이 자기 성체를 확실히 지키면서 축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패스 숫자도 774대 243입니다. 수치적으로는 토트넘이 정말 가패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고 특히 몇 차례 역습 기회에서 웨스트햄이 토트넘을 상대로 확실한 결정을 또 지어 운도 따랐죠 솔직히. 예, 그 워드 프라우스 골 들어갈 때 보면 뭐 골대도 맞고 나오고 또 그 이전 실전 장면도 그렇고 수비 상황에서 약간 불운했던 그런 장면에서 상대에게 득점 기회가 가긴 했지만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이게 오늘 경기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자신의 축구 철학이 확실하고 그 축구를 견지하면서 성과를 내는 거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네,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첼시전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첼시전 4대1로 패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울버햄튼전 졌고, 에스턴 빌라전 졌고, 그 다음 맨시티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기적적으로 동점을 만들긴 했지만, 이번에 또 웨스트햄전 패배를 하면서 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던 팀인데 지금 8승 3무 4패 승점 27점에 머무르면서 1위 아스널하고 승점 차가 9점까지 벌어졌고요. 자, 그리고 뭐 밑에 맨유, 뭐 뉴캐슬 이번 경기 졌지만 어쨌든 뉴캐슬하고 승점 차가 지금 1점밖에 나질 않고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 네, 또 이번 다음 주말에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좀 걱정이 되는 경기 마무리였습니다. 이날 88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거의 뭐 풀타임을 뛰긴 했습니다만 이 나간 과정 자체가 부상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약간 좀 충돌이 있어서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경기에 복귀는 했지만 한 몇 분 정도 뛰질 못하고 벨리즈가 교체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 후 상황들, 뭐 검진 결과 이런 걸 봐야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좀 부분이고요. 자, 현재 AI 평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전체적으로 평점이 원래 경기 중에 높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점이 좀 낮게 좀 뭐랄까요, 좀 할인이 됐어요, 평점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7.0,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슈팅은 전반전에 하나 때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이 팀이 볼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의미 있는 슈팅 숫자가 적진 않았습니다. 이날 토트넘이 기록한 슈팅이 23개였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중에 하나밖에 때리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면서 이 팀의 축구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물론 두 개 실점 모두 불운에 의한 상대에게 연결된 기회이긴 했지만 역으로 보면 토트넘은 그런 기회조차 행운조차 만들 수 없을 만큼 상대 외곽에서 변중만 울리는 그런 축구를 했다는 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 포토모 평점 보면 손흥민 선수가 7.3점, 골은 로메로 선수 다음으로 AI 평점이 높습니다. 보면 88분 뛰면서 슈팅 한 번밖에 못했고 패스 43번 시도해서 34번 성공시켰고요. 찬스 메이킹 2번 있었습니다. 상대 박스에서 볼 터치가 8번이 있었지만 슈팅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에게 많이 에워싸여 있고 톱으로 뛰는 동안에는 좀 골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왼쪽 윙자리로. 손흥민 선수가 계속 박스 안에서 갇혀있고 봉쇄가 돼 있다 보니까 동료들의 패스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왼쪽으로 빼서 자신의 원위치에서 좀 더 슈팅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동 이후에는 슈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스코어 평점 손흥민 선수는 7.8점. 예,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토트넘의 경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결정적인 장면을 웨스트햄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속 없는 경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순위는 이번 경기를 졌다고 해서 뭐 크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점점 최상위권 팀들하고 승점 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맨시티, 뉴캐슬 이번 라운드에 다 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그 상위권에서 경쟁력 있는 승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스날보다 지금 승점이 9점 뒤진 5위. 예, 순위 자체만 보면 나쁘지 않지만 승점 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경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부상자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지만 오늘도 봤지만 뭐 히샬리송, 뭐 사르 다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로메로 선수가 돌아와서 건재를 과시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뭐 불운했다고는 합니다만 두 골을 내주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 경기 전반전에 상대를 압도하고 주도하는 분위기를 경기 끝까지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 경기력도로만 가져가고 승점을 전혀 못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5경기 승점 최대 15점을 딸 수 있는데 이 5경기 15점이 아니라 1점밖에 못 따갔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뉴캐슬전 때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